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얼마니? 요거 쇠팔에 가버 이것은 마켓두 곱창김 광고입니다. 완도에서 한참 남쪽에 있는 그 시간이 멈춘 섬이라고 하죠. 청정도 해역에서 채취한 럭셔리 곱창김입니다. 곱창김은 그 이름만으로도 아주 귀한 명품 대접을 받죠. 1년 중에 딱 3주만 채취가 가능해서 귀한 것도 있지만 영양분이 많아갖고 귀한 것도 있지만 맛있어서 귀하죠. 씹으면 아주 어더덕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것을 믿고 살 수 있느냐 이것이죠. 여기 제품이요, 그 농협이랑 코레일 유통에 들어갑니다. 얼마예요? 강성범 TV보다 비싸게 서비스도 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성범 TV 이벤트로 이 곱창김 50장짜리가 2개 플러스 돌김 100장 플러스 국물 내는 자른 다시마 플러스 육수 내는 멸치 한 봉지까지 이렇게 해서 38,000원. 첫 광고 때 서버가 다운이 되어버렸죠. 마켓두 곱창김. 여러분들의 성원 덕에 서버를 터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아차, 왕전복 이벤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만한 크기의 10개 가격 한번 다른 데랑 비교해 보십시오. 어디로 들어가서 검색창에 마켓두 딱 치시던가 댓글창 메뉴에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시던가 해가지고 상단 왼쪽에 있는 강성범 TV 이벤트 클릭하시고 자세히 보시고 크기랑 가격 비교해 보십시오. 가격 끝!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의 국민의힘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 손준성 검사 체포영장에 이어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되었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제1야당과 짜고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잡아넣으려 했다라는 것이 이 의혹의 핵심이죠. 증거들도 상당히 나왔고요. 이거요, 유죄면요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언론이 묻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사실이면요, 검찰개혁에 그 누구도 딴지를 걸 수 없을 만한 역대급 사건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길목에서 힘이 확 빠져버렸죠. 이번 기각으로요. 구속영장 기각이 손준성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수처는요, 죄가 있는 것이 확실하니까 밖에 놔두면 증거 묻어불고 관련자들 만나갖고 단돌이 할 수 있으니 일단 가두자 이거였고, 판사는 아이고 확정되면 가둬 이거였죠. 근데 사람들은 이미 손준성이 무죄인 듯이 느끼게 될 겁니다. 왜요? 대한민국 정치검찰보다 더 무서운 정치 언론이 있으니까요. 이걸로 고발 사주는 이미 무죄가 된 듯이 기사들을 쏟아냅니다. 사실 기각이 되건 구속이 되건요, 적폐 언론들이 쏟아낼 기사들은 이미 제목이 정해져 있죠. 기각되면 무리한 수사이고 구속되면 독재 정권 이렇게 몰아가겠지요. 구독. 이 수사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요, 결과가 나와도 찌라시 언론들 제목은 아마 똑같을 겁니다. 거기에 최종 보스 포털 재벌들은 국민들 눈과 귀를 턱 하고 막겠죠. 무서운 건요, 이 판결을 계기로 이거 다 얘기할까 하면서 고민했던 당사자들이 고민을 접을 것 같아 갖고 겁이 납니다. 기득권에 붙으면 죽지는 않아 라는 확신이 생길까 봐 걱정이 된다고요. 대한민국 적폐 기득권이 아끼는 세력 1순위는요 검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검찰 발바닥 핥는다는 조롱을 듣던 썩은 언론들이 진짜 보스였어요. 숨은 대장. 검찰은 카게무샤였던 것 같아요. 언론이 앞세운 허수아비라고나 할까요? 이거 언론부터 정치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이 딱 이것이겠죠. 언론도 잘못하면 벌받는 세상 올까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될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도전이라도 하는 건 이재명밖에 없으니까 믿어봐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투표장 가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자, 윤석열 씨가 이번 기각된 걸 보고 아주 신이 났습니다. SNS에 글을 올립니다. 공수처입니까? 공작처입니까? 이렇게 글을 올리죠.
뭔 말이냐? 공수처가 야당 경선 일정에 맞춰갖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대요. 양보합시다. 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건요, 손준성 검사가 먼저 한 겁니다. 자, 경선 일정 맞춰갖고 조사를 받으려고 손준성 검사가 먼저 했어요. 차일피일 미루면서 11월 초에 조사를 받겠다라고 했다죠. 경선 끝나고 이야기하겠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윤석열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뭔 소리 하는 거요? 총장님은 전혀 모르는 일이요. 이렇게 될 거고, 윤석열 후보가 똑 떨어져 버리면, 아이, 선수끼리 왜 그러세요? 윤석열이 안 지켰으면 제가 이걸 왜 합니까? 제가 미쳤습니까? 이러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요, 공수처만 작전을 짠 걸로 밀어붙이고 언론은 치어리더가 되어갖고 응원을 열심히 합니다. 솔직히 윤석열 씨가 남한테 무슨 작전 짜서 날짜 맞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총선 날짜 맞춰갖고 여권 유력 인사들 잡아들이려고 작전을 짰다는 이 고발사주 의혹이 본인이 검찰총장 할 때예요.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날짜 맞춰갖고 부인 기소한다는 거 국민의힘에 알려준 게 본인이 검찰총장 할 때라고요. 아무리 본인 자신만 진리고 법이시며 왕을 꿈꾸는 분이시라지만 공작한 걸로 수사받는 사건을 공작이라고 들이대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저씨? 이 넘치는 자신감으로 또 한마디. 사법부가 공수처에 속보이는 정치 공작에 제동을 건 겁니다. 이번엔 사법부가 잘했어요? 최근에 검찰총장 시절 본인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 났을 때 캠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마당에서 이번 판결로 국민 신뢰가 더 무너질 것이다 라면서 사법부 못 믿습니다 라고 하더니 며칠 새에 무너진 신뢰가 다시 쌓이셨어요. 참 너그러우십니다. 사법부가 한마디 해야겠네요. 전하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예끼 아저씨야. 걱정이 됐는지 손준성 검사를 감싸주십니다. 김웅 의원에 대한 조사도 안 해보고 손준성한테 영장부터 청구하는 게 정상적 수사입니까? 아저씨 이상한 말씀하시네. 김웅 의원 조사 받으라고 계속 부르는데 안 나오는 거잖아요. 손준성 검사 체포영장도 부르는데 안 나오니까 청구한 거고, 판사가 체포를 못하게 하니까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건데 그것도 못하게 한 거잖아요. 수사하고 조사하고 싶은데 법이 우스운 검사님들이 싫다고 그래서 못하는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수사를 못하게 하니까 영장을 청구한 건데 판사가 반대한 거잖아요. 아저씨도 알지 않습니까? 다 아는 양반이 왜 듣지도 않는 약을 속여서 팔고 계십니까?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아저씨는 정상적인 수사 했어요?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도 안 하고 나오라고 해갖고 조사조차도 안 해보고 기소해버렸잖아요.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날짜랑 시간까지 맞춰갖고 날짜까지 맞춰갖고 기소를 딱 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본인이 주장하던 정권 비리가 안 나오니까 표창장으로 방향 들어갖고 모욕주기 수사만 주구장창 했잖아요. 그건 정상적인 수사입니까? 그 분야에서 가장 악랄하게 검찰에 힘을 써먹던 분이 이렇게 안면몰수 적반하장 내로남불 하시면은 안 되죠. 아저씨는 그래도 되고 아저씨한테 대드는 사람들은 다 시정잡배로 몰아가시면 안 되지요. 아무리 본인이 왕이시지만 힘없는 백성들을 좀 헤아려 주셔야죠. 전하, 지금 윤석열 후보는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씨에게 텔레파시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만났을 수도 있고 뭐 연락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너희들이 묻고 가면 내가 천사가 돼주고 너희들이 들이대면 그땐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아닐까요? 이거 뭐 영모죄로 다스릴까요? 왕을 음해했으니. SNS 끝부분에 아주 뭐 닭살이 피어오르는 멘트를 하십니다. 정치 공작의 폭풍우를 온몸으로 맞으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정치 공작의 후폭풍을 온몸으로 맞으며 법정 앞으로 나아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좋아요.
제가 주구장창 해오던 말이 있죠. 윤석열 씨가 12월까지만 버텨주면 좋겠다고. 일단 국민의힘 후보가 돼서 두어 달 정도 후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민낯이 다 드러나가지고 본인은 법의 심판을 받으시고 민주정권이 재창출되면 좋겠다고. 근데 똑똑한 분들 말 들어보니까요, 윤석열 전하께서 후보가 되시면 숨죽이고 있던 정치검찰이 힘을 받아갖고 다시 작업을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것도 같습니다. 아무리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정상적인 사람들이어도 정치검찰을 못 이길 것 같아요. 왜? 그들 뒤에는 진짜 보스, 최종 보스인 적폐 언론과 포털 재벌이 버티고 있으니까요. 무섭습니다. 그러나 정면승부해야죠. 윤석열 전하가 올라오길 바랍니다. 1대1 돼갖고 더 철저하게 검증이 되길 빌어봐야겠죠. 솔직히요, 홍준표 의원이 훨씬 더 힘든 상대 같아요. 그분은 뜨문뜨문 정상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 이래저래 민주시민들은 그냥 전투력 끌어올릴 분이 상대가 되길 바라야죠. 그래갖고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고 멋있는 승부하기를 바라야죠. 그러니 전하 부디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전화 소리를 몇 번 하는지 모르겠네. 마지막으로 공수처 얘기 좀 할까요? 이젠 공수처를 보면요,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만들어지면 검찰개혁 후 교두보가 될 것 같았던 공수처가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허탈하고 속상합니다. 적폐들 총공격에 만신창이 상태로 출범하더니 이렇게 되네요. 솔직히요, 공수처 1호 구속영장이면 의미가 큰데 판사님이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제가 법을 모르니 더 말은 안 하겠지만요, 혹시 판사님도 눈치가 보였을까요? 손준성 구속시켰으면 적폐 언론들이 그 판사는 어디 출신이고 학교는 어디고 예전에는 뭐 어떤 판결을 했고 어떤 구설수가 있으며 그의 가족 중에 누가 뭘 했다더라 하면서 막 기사 쏟아내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욕 안 하고 멍석 깔아주고 난리가 나는 모습이 눈에 선해서 겁이 났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포털들은 뉴스 헤드라인 맨 위에 하루 종일 걸어 놓을 것도 눈에 보였을 수도 있겠어요. 지금 공수처는요, 마치 감옥에서 태어난 아이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태생적인 한계. 무엇을 하건 사람들이 색안경을 쓰고 손가락질을 한 운명을 안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도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갇혀있지만 이 풀려나는 순간 큰 역할을 할 거라 믿습니다. 근데 정권이 넘어가 버리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거나 마귀한테 입양이 되겠죠. 그 힘이 적폐 기득권에 의해서 쓰인다면 아따 이것은 재난 수준이 될 겁니다. 그러니 정신들 바짝 차립시다. 진짜로 개 취급당할지도 모릅니다. 될 대로 되라 하고 있다가는요, 옛날에 세종대왕님이 조선시대 적폐들한테 했던 말, 일할하고 자빠졌네. 이 말을 앞으로 대한민국의 왕이 힘없는 국민들한테 하게 될 겁니다. 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칼럼이 칼럼다워야 칼럼이지. 식사하십시오.